프로들의 장비는 뭐 특별한 게 있는가? 네, 안녕하십니까. 바이트 왓서입니다. 자, 오늘은 프로들의 장비는 뭐 특별한 게 있는가? 가끔 듣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편한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어제 낚싯방을 간단하게 이렇게 스캔하듯이 찍어 왔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오늘은 더빙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제 낚싯방을 보여드리는 게 좀 곤란하긴 해요. 평수는 한 4평? 4평 정도 되긴 작은 방이고, 거기에 지금 이제 비시즌이다 보니까 프로들은 이제 비시즌 되면 배에 있던 모든 장비를 집으로 갖고 옵니다. 갖고 와서 뭐 정비할 건 정비하고, 또 뭐 수리할 건 수리하고, 또 세팅을 할 건 또 다시 세팅을 하고,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 작은 방에 짐이 꽉 차 있어요. 그리고 겨울 시즌 내에 크게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막 만지느라고 뭐 연장도 있고 뭐 하여튼 지저분합니다. 네,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장비가 배로 다 갑니다. 배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, 어젯밤에도 뭐 뚝딱뚝딱 만지느라고 하여튼 뭐 지저분한 게 다 보일 텐데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프로들의 장비는 뭐 특별한 게 있는가?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,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한 건 없어요. 특별한 건 없고, 또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싼 걸 쓰지 않느냐, 뭐 그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, 비싼 걸 쓰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축하면 중저가형을 선호합니다. 중고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장비가 많아요. 뭐 10년 이상, 근 10년 이상 다 됐습니다. 뭐 크랙도 좀 있고,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이드 부분에 실리콘이 약간 이렇게 뜯어진 부분도 있고, 근데 그냥 씁니다.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, 손에 익어서예요. 새로운 장비 쓰면 또 그런 나름의 기분이 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손에 익은 장비가 좋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교체를 많이 하진 않고요. 예전부터 쓰던 장비들을 쭉 쓰는, 어디 팔아치울 장비가 아니니까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쓰고, 또 뭐 이건 게으름인데 정비도 잘 안 해요. 뭐 릴 같은 경우는 세척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. 다만 뭐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뭐 오일 같은 거는 살짝 뿌려주긴 하는데, 정말 뭐 삐걱거리고 서걱거리고 이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리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. 프로들은 이 겨울 시즌이 참 생각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. 나한테 주어진 채비, 뭐 장비 이런 것만 딱 갖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뭐 일전부터 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죠. 작년 혹은 그 작년 예년 대비 올해는 어떨까부터 해서,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시도를 해볼까, 혹은 작년에 어떤 뭐 프로 선수가 이런 장비로 이런 채비로 어떤 단상을 가셨대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려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, 다들 뭐 겨울엔 지름신 다 오시잖아요. 프로들도 마찬가지고요. 지름신을 영접하는 것부터 해서 세팅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자신만의 채비. 자신만의 장비를 꼭 한두 개씩 준비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대의 장비를 준비를 했지만, 그것에 어울리는, 또 그것과 함께 할 자신만의 채비를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.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신만의 채비를 준비를 합니다. 물론
그 채비 자신만이 준비한 채비로 어떤 좋은 효과를 내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저한테는 운이 안 따라주고요.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준비는 했으나 공유라는 거를 하게 돼서 또 다른 분이 단상에 가게 되고 하여튼 이건 뭐 후회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들이 프로들 세계에서는 벌어집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꺼리낌이 느껴지고요. 또 충분한 테스트, 또 충분한 필드 적용이라는 것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때서야 어느 정도 공유를 하게 되더라고요. 자신만의 채비도 이 시즌에 겨울 시즌에는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,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. 제 장비에 대해서 좀 찍어왔는데 저는 LFA 프로 토너먼트 2020년 기준 6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. 정말 뭐 고민 안 하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준비를 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뭐 미비했던 부분들을 각성하고 완성도 하면서 지냈던 겨울인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은 제가 스피닝 장비, 제가 올해 토너먼트를 뛰면서 스피닝 장비는 총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 물론 뭐 쭉 해오면서 5대를 모두 쓰지는 않았어요. 이때까지는 쓰지는 않고 필요한 거에 올인하는,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연습 기준과 실제 당일날 게임날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. 프로들은 상금이 걸려있는 게임이라는 거를 치르기 때문에 연습날이 굉장히 중요해요.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, 연습의 어떤 채비가 단 1%라도 확률이 높은 채비가 자기가 생각한 채비와 맞다 라고 생각되면 그 채비에 약간 올인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다운샷의 어떤 지형에서 잘 먹히더라 라는 게 연습날의 결과가 되면 나머지 장비들도 약간 그쪽으로 세팅을 몰아가는, 봉돌, 싱크의 무게를 좀 다르게 해서 다운샷을 채비한다든가, 또한 칼라별, 웜의 종류별, 이렇게 해서 한 2개, 3개씩은 꼭 이렇게 같은 채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전을 준비할 때는 가능한 조금 많은 장비를 갖고 갑니다. 왜? 시즈널 패턴이라고 그래서 봄 시즌엔 이게 먹힐 거야 라고 해서 1-2개 채비 갖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즈널 패턴을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만의 채비를 준비하고, 또한 다른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를 던져보고 이 중에 가장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되는 것에 약간 올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지금 스피닝 장비인데 첫 번째 보였던 게 제 릴은 거의 2000번 혹은 100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, 2000번 릴에 하나는 요 제일 처음 거는 얼마 전에 새로 감았는데 카본 7LB를 감아놨어요. 커버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7파운드, 보통은 저는 5파운드를 잘 안 넘어갑니다. 안 넘어가는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릴, 두 번째 장비가 조금 커버에 가능하도록, 그 다음에 로드도 이게 라팔라사에서 나온 건데 첫 번째 거는 헤비 미둠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조금 빳빳하고 로드 팁 정도만 약간 레귤러선인데 나머지 허리 부분,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거든요. 그래서 제압력이 좋아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릴에는 여기는 첫 번째는 카본 7파운드, 그 다음에 두 번째 릴에는 합사 131 합사 0.85를 감아놓고 쇼크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일 1번 때에는 저만의 채비, 이건 비밀입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, 두 번째는 레드리그라고 하죠. 창 일풍인 봄철 채비 중에 하나, 레드리그. 그 다음에 보이는 세 번째 릴에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라이트하게, 피네스 중에 스피닝 채비는 조금 피네스 채비라고 얘기하는데 피네스 중에서도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하고 싶어서 라팔라 서픽스의 X8이라는 0.45 합사입니다. 0.45 합사를 감아서 쇼크리드를 넣었습니다. 이것은 되게 라이트한 채비이기 때문에 스몰 로버지구부터 해서 스몰 프리디그 이런 쪽으로 좀 사용하려고 세팅을 했고, 혹은 지그헤드 가볍게 쓸 수 있는 거고요. 네 번째 릴에도 합사를 감아놨어요. 제가 이 합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제압력을 가장 중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감도를 중시를 합니다. 합사
잘 터지지 않나요? 이런 질문에 저는 뭐 만약에 잘 터지면 제가 뭐 감을 이유가 없겠죠. 이 5대의 스피닝 릴 중에 3대를 합사를 감아놨는데 굳이 합사를 감을 이유가 없겠고, 또 뭐 합사 뭐 1년만 쓰면 뭐 못 쓰는 거 아니냐, 지금 다 2년째 감고 있는 거거든요. 색바램, 강도의 약해짐 뭐 이런 거를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. 마지막에 있는 5번째 스피닝이 이게 제 입장에 제가 오래 사용한 로드예요. 로드와 장비. 릴은 되게 저가예요. 뭐 당시에 7만원대, 뭐 8만원대 하던 뭐라고 하는 릴인데, 한동안 그냥 막 처박아 놨다가 기존에 있던 5번째 릴이 좀 무거워서 좀 가벼운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뭐 찾던 중에 나타난 거라서 일단 감아놨고, 카본 5파운드를 이거는 뭐 범용으로 다운샷도 쓸 수 있고, 네코 리그도 쓸 수 있고, 뭐 지그에도 쓸 수 있고, 이렇게 해서 5대의 스피닝 장비를 운용할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. 정말 특별한 거 없죠.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전부 중저가대의 장비들을 줄기차게 사용하고 있고, 앞으로 고장나서 뭐 아예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베이트 장비를 한번 볼게요. 베이트가 지금 몇 대인지 총 한 10대 정도 될래나 11대 정도 될래나 그렇게 하는 중인데, 첫 번째 보이는 게 릴은 뭐 다 아시는, 뭐 마크 보면 다 아시겠죠. 이것도 뭐 중저가대 릴이고 8파운드를 감안한 거 봐서는 숫자 보이시죠? 제가 릴에다가 잘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릴 밑에다가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해놨어요.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뭐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보는 거고, 8파운드를 베이트 릴에 감았을 때는 웜용이죠, 그렇죠? 웜 위주로 쓰겠다라는 차원에서 했고, 아마 다운샷을 장착해 놓지 않았겠나. 저는 뭐 다운샷 리그를 할 때 10파운드를 넘기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. 베스들이 라인을 탄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라인을 조금 가늘게 쓰는 편이고요. 랜딩에 혹시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, 뭐 크게 장애물에 걸려서 뭐 쓸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뭐 랜딩까지는 크게 떨려본 일이 없기 때문에, 두 번째 있던 장비가 똑같은 릴인데요. 기어비는 7기어비고 똑같은 건데, 여기에는 아마 12LB 12파운드를 감아놨는데, 아마 프리리그나 8분의 3온스 러버지그를 치기 위해서 아마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릴은 숫자 딱 보이죠? 그냥 어마어마하게 2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?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20파운드 이런 거는 정말 타보터나 커버용의 어떤 슈크리드 정도만 썼었는데, 이번에는 좀 풀로 감아놨어요. 왜냐하면 용도를 2가지로 사용할 예정인데요. 하나는 원래는 빅베이트를 한번 써볼까 싶어서 빅베이트를 위해서 20파운드를 제가 갖고 있는 라인 중에 최고의, 잘 사용은 안 하나 원래는 한번 써보려고 20파운드. 그 다음에 또 이번 1온스 이상의 러버지그를 쓰는데 적합할 것 같아서 20파운드 카본 라인을 감아놨고, 또 릴은 8기업이에요. 하이기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로드는 헤비대 이상을 쓰려고 하고, 이 같은 경우에 이 로드도 중저가예요. 허리 힘이 굉장히 좋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이 좀 달라지죠. 합사입니다. 베이트 릴 중에 유일하게 합사를 감아놓은 장비입니다. 릴은 7기업이, 합사는 131 합사 3호를 감아놨습니다. 뭐 딱 보면, 그 다음에 로드는 짧아요. 한 6.7m 되는 헤비대 로드인데 뭐겠어요, 그죠? 펀칭이나 커버 지형 위주에서 뭔가를 운영할 때 합사를 사용하고자 감아놨던 거, 이것도 뭐 벌써 한 1년 전에 감아 세팅을 해놓은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4대를 베이트 장비를 보여드렸고요. 다음은 보이시죠, 그죠? 되게 피네스한 베이트. 원래는 이 픽시라는 릴이죠. 피네스 릴인데, 로드는 원래는 N사의
라는 그런 두 가지 릴이 굉장히 궁합이 좋은데 이번엔 좀 변경해봤어요. 원래는 미노우 치던 J4의 로드인데 굉장히 카본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빳빳하고 좀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번에는 베이트 장비로 다운샷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해보자. 그래서 파운드를 감아놔서 피네스하게 좀 운영하고 싶다. 두 번째 보이는 게 요거는 이제 타보터형입니다. 네. 기어비는 7기어비, 그 다음에 로드는 J4의 옵땡땡이라고 하는 로드입니다. 이것도 뭐 되게 오래된 로드인데 타버터 치기에 좋게끔 뒤쪽 그립 쪽이 조금 짧은 로드이고 앞쪽은 조금 가볍고 팔라 서픽스의 슈퍼 21 오노 12LB 감아놨습니다. 네 가지 장비가 나오죠. 이거는 같은 장비 두 개씩 묶어놨어요. 다 기어는 5점대 기업이고요. 6점대가 있나? 모르겠네. 하여튼 5점대 기업이고 라인도 거의 뭐 12파운드에서 8파운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라인을 사용했고 유형을 하는 루어를 치고자 이렇게 저기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아마 미노우 같습니다. 두 가지 타입.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찍은 그 미노우를 두 가지 똑같이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. 뒤쪽에 두 개 장비에는 스피너 베이트, 조금 무거운 것과 조금 가벼운 것, 유형하는 베이트를 위한 장비 세팅,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이 영상은 나머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 되게 지저분하죠. 뭐 청소를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어느 정도 장비가 나가면 그때 이제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거의 방치, 지금 말로 뭐 돼지우리 같은 방 뭐 안 쓰는 거 뭐 다음에 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보류해 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한쪽 옆에 또 더 있어요. 로드 꼬지에 세워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막 바다대부터 해서 뭐 휴머롱 부러진 거 뭐 안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고요. 낚시 장비만 넣어두는 그런 곳이 어떻게 진짜 쓰레기인데 안잡하죠. 진짜 엉덩이 하나 집어넣으면 딱 맞을 정도의 영상인데 이게 여기서 절반 이상 뭐 70%가 다 배로 가니까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치우는 걸로. 자, 지금까지 쭉 영상을 보셨는데요. 프로의 장비 특별한 거 없죠, 그죠? 네, 특별한 거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가장 비싼 소비자가 가장 비싸다고 했던 게 뭐 한 30만원 40만원 이하대부터 해서 싼 거는 진짜 뭐 세일해서 5만원대도 있어요.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나쁘다, 비싸다고 해서 좋다,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름 뭐 제가 갖고 있는 장비에서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장비에 욕심은 사실 크게는 없어요. 그냥 있는 장비 잘 사용하고 만약에 어떻게 뚝 부러졌다 그러면 뭐 교체할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지금 보여줬던 장비를 쭉 가져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됐는지 모르겠고 치부책을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프로의 장비들은 뭐 특별한 게 있지 않는가, 특별한 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드리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한 거 없고요. 특별한 것은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맞는 장비를 초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채비가 존재한다. 이것이 이제 일반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화이트 와스였습니다.